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50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아마존 열대우림은 남아메리카의 9개국에 걸쳐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한 생물들을 가지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독특한 생태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울창한 나무와 무성한 초목 사이에서 한때 경이로움과 위험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던 멸종된 동물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20마리의 멸종된 동물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공룡입니다. 1억 2천만 년 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공룡의 등에 줄지어 서 있는 가시들을 본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르가사우루스는 백악기 전기 약 1억 3천만 년에서 1억 2천만 년 전에 지금의 아르헨티나에 살았던 용광류 공룡입니다. 이 공룡은 길이가 10m까지 이를 수 있고 무게는 약 3톤이었습니다. 이것은 방어용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는 목과 등을 따라 늘어선 긴 가시로 유명합니다. 용광류로서는 목이 비교적 짧았고 머리는 상당히 작고 좁았으며 말뚝을 닮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무리를 지어 이동하여 높은 가지와 잎에 도달하기 위해 긴 목을 사용하여 초목을 먹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의 목을 따라 있는 큰 가시들은 아마도 뿔, 그리고 비슷한 구조물들의 구조를 제공하는 단백질, 케라틴으로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의 화석 유적은 북부 파타고니아의 라 아마르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또한 이 공룡이 얕은 물을 거닐고 심지어 수영도 할 수 있도록 적응한 반수생 동물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9번 아르코테리움은 약 260만 년에서 1만 1천 년 전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짧은 얼굴의 곰속이었습니다. 화석 유적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를 포함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알려진 가장 큰 곰 중 하나이며 일부 개체는 3.35m이고 몸무게는 160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짧은 주둥이와 입 앞에 더 작은 앞 어금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고기를 주로 먹는 동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라마, 마스토돈, 자이언트 아르마딜로와 같은 다른 큰 포유동물을 먹으며 환경에서 지배적인 포식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후변화와 인간의 사냥으로 인해 마지막 빙하기 말에 멸종되었다고 믿어집니다. 이것은 먹이의 뼈를 쉽게 으깰 수 있는 강력한 물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것이 현대 늑대에 가장 유사한 사회 구조를 가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석은 유명한 검치 고양이인 스밀러돈과 같은 다른 큰 포식자와 공존하고 경쟁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8번 글립토돈은 약 1만 1천 년 전에 지금의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초식성 글립토돈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단단한 훅이나 접시가 있고 기와처럼 겹쳐져 거북이 같은 껍질을 형성한 무거운 뼈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껍질은 지름이 1.5m에 이를 수 있었고 거대한 새와 검니를 가진 고양이와 같은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글립토돈은 무적의 갑옷에도 불구하고 사냥과 기후변화와 같은 위협에 여전히 취약했는데 이것이 궁극적인 멸종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거북이와 달리 껍질 속으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글립토돈이 많은 해부학적 특징을 공유하는 현대 아르마딜로와 가까운 친척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멸종된 동물의 화석 잔해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글립토돈이 방어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유연하고 근육질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이 생물은 종종 혼자 있는 존재로 묘사되지만 화석 증거에서는 그들이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리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해 사회적 행동을 나타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17번 만약 여러분이 나일 악어가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동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아마존 짐승을 만난 적 없었던 것입니다. 프루사우루스는 지금의 남아메리카에서 중신대 시대에 살았던 멸종된 거대한 타이만류에 속입니다. 이것은 공룡이 멸종된 후 존재했던 가장 큰 파충류 중 하나로 길이가 12.5m에 이르고 무게가 8톤까지 나갔습니다. 프루사우루스의 거대한 크기는 초기 코끼리, 거대한 나무늘보, 그리고 심지어 다른 악어들과 같은 큰 동물들을 먹도록 해주었습니다. 생물의 이빨은 알려진 모든 악어들 중 가장 큰 이빨에 속했고 어떤 것은 길이가 30cm까지 나갔습니다. 프루사우루스는 강과 늪에서 수영하고 사냥하기 위해 납작한 몸과 강력한 꼬리와 같은 적응을 한 반수생 포식자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의 화석 유적은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남아메리카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6번 마크로체니아는 중신세 후기에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초식 포유동물로
약 70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긴 목과 가느다란 몸이 특징이어서 키가 큰 초목을 효율적으로 방목할 수 있었습니다. 유제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로체니아의 3개의 발가락은 그것이 말이나 사슴보다는 현대의 낙타, 라마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크로체니아의 최초의 화석은 20세기 초에 발견되었지만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21세기 초에 유전적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 진화적 관계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크로체니아는 사바나와 같은 개방된 서식지에서 살았다고 믿어지는데 이곳에서 검치 고양이와 육상 조류와 같은 큰 포식자의 먹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동물은 약 1만 1천년 전 마지막 빙하기 무렵에 멸종되었는데 아마도 초기 인류의 과도한 사냥이나 서식지의 변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5번 타라스코누스는 중신세와 플리오세 시대의 남아메리카 해안을 따라 살았던 반수생 땅 나무늘보의 한 종류로 1500만 년에서 200만 년 전 사이에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생명체로 묘사되며 어떤 종은 길이가 4m가 넘습니다. 알려진 가장 큰 종인 타라스코누스 나탄스는 무게가 최대 700kg으로 추정되어 지금까지 존재했던 나무늘보 중 가장 큰 나무늘보였습니다. 이것은 수영을 위한 특수한 근육과 함께 주로 수중 생활에 적응했다고 합니다. 이 생명체는 모래를 파는데 긴 발톱을 가지고 있었고 먹이를 찾기 위해 다이빙을 하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석 증거에 따르면 이것은 초식동물이었고 오늘날의 칠레와 페루 해안에서 발견된 해초와 다른 수생식물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타라스코누스가 먹이를 사냥했을 수도 있는 남아메리카의 초기 개체군과 공존했을 수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들의 정확한 멸종 원인은 불확실하지만 기후변화, 해수면의 변동, 변화하는 해류가 그들의 궁극적인 죽음에 기여했다고 믿어집니다. 14번 스투펜데미스는 네오진 시대에 2300만 년에서 500만 년 전 사이에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멸종된 민물 거북이에 속입니다. 이것은 알려진 가장 큰 민물 거북이로 길이가 2.4m에 이르고 무게가 1200kg까지 나갈 수 있는 거대한 껍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크기 외에도 껍질의 앞쪽에 두드러진 뿔같은 구조와 크고 강력한 턱을 가진 좁은 두개골을 포함하여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투펜데미스에 발견된 화석들은 그것이 물고기, 달팽이, 그리고 다른 거북이들로 구성된 식단으로 육식성 포식자였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의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땅과 물 모두에서 놀랍도록 민첩했습니다. 이 생물은 풍부한 식량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던 큰 강과 늪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존재의 발견은 이전에 인식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거북 진화에 대한 이전의 가정에 도전해왔습니다. 이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13번 오늘날 우리 지구에는 이미 꽤 크게 자랄 수 있는 코뿔소가 있지만 여러분은 한때 슈퍼 코뿔소가 있었던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발루치테리움은 3400만 년에서 2300만 년 전 올리고세 시대에 살았던 뿌리 없는 코뿔소 같은 포유류에 멸종된 속입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큰 육상 포유류 중 하나이며 성인 표본의 길이는 최대 5.5m입니다.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초식동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긴 목과 움켜쥐고 있는 입술을 사용하여 키가 큰 나무에서 잎과 가지를 뽑아내는 브라우저였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것의 거대한 크기 때문에 이것은 더 작은 초식동물이 접근할 수 없었던 땅 위의 높은 곳에 있는 식물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뼈대는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발루치테리움의 정확한 외모는 불확실하지만 길고 가느다란 목과 비교적 작은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행동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 고독한 동물이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12번 브론테니스는 약 1600만 년에서 1200만 년 전인 중신세 초기에서 중기 사이에 살았던 멸종된 거대한 새에 속입니다. 브론테니스는 키가 3m이고 무게가 500kg으로 현존하는 가장 큰 새들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새는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날 수가 없죠. 과학자들은 이 새가 포식자였을 것이며 다른 큰 동물들을 사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브론테니스의 화석 표본 중 일부는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되어 해부학과 행동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화석의 분석은 이 새가 비교적 작은 뇌와 비교적 단순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남아메리카의 브론테니스와 다른 날지 못하는 큰 새들의 멸종은 이 동물들을 사냥하고 그들이 의존하는 생태계를 파괴한 인간들의 그 지역 도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1번 독소도는 중신세 후기에서 홀로세 초기까지 살았던 남아메리카의 포유류에 멸종된 속입니다.
톡소둔이라는 이름은 아청 외모를 가졌던 어금니의 독특한 모양 때문에 아청 치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대 하마만한 크기의 큰 동물로 거대한 몸과 짧은 다리, 길고 요연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마처럼 생긴 외모에도 불구하고 톡소둔은 현대 포유류와 밀접한 관련이 없으며 톡소돈과로 알려진 별도의 과에 속했습니다. 화석 증거에 따르면 이것은 초식동물이었고 주로 풀과 다른 종류의 식물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톡소돈 화석이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되어 동물의 행동과 진화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하마로 알려진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은 그들의 부자연스러운 공격성입니다. 톡소돈은 하마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마만큼 위험했다고 합니다. 10번 제누스 밀루스는 중신세 후기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검니가 있는 고양이과인 마카에로돈티네의 멸종종입니다. 제누스 밀루스라는 이름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이상함과 검니가 있는 고양이과를 의미하죠. 길고 가느다란 앞다리와 약한 관절을 가졌던 다른 검니가 있는 고양이와 달리 이것은 더 짧고 근육질의 앞다리와 튼튼한 관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먹이를 사냥할 수 있게 해주었죠. 또한 스테이크 나이프와 비슷한 거대한 톱니 모양의 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빨은 거친 피부와 근육을 물어뜯는 데 사용되어 동물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먹이를 죽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의 발견은 검니가 있는 고양이들의 진화와 행동에 새로운 빛을 비추었고 그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생태학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제누스 밀루스는 다른 검니가 있는 고양이들과 함께 약 150만 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9번 케찰코아틀루스는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익룡의 한 종류로 약 6,800만 년에서 6,600만 년 전에 살고 있습니다. 날개 길이가 최대 12m에 달하며 케찰코아틀루스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비행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름은 아즈텍 신에서 유래되었으며 인상적인 크기와 신화적인 명성 때문에 그 생물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비행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특별히 강한 전단지는 아니었고 공중을 이동하기 위해 활공에 더 의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석에 대한 연구는 익룡이 비행했을 수 있도록 해준 적응뿐만 아니라 큰 비행 생물의 생체 역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네 발로 뛰었지만 뒷다리로 똑바로 설 수 있었고 심지어 짧은 거리를 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죽은 동물을 먹고 살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먹이를 사냥했는지에 대한 고생물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긴 부리가 작은 동물을 잡고 먹는 적응을 나타낸다고 제안한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크기와 모양이 청소에 더 적합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8번 약 3만 년 전 플라이스토세에 살았던 멸종된 거대한 모니터 도마뱀의 종입니다. 메갈라니아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거대한을 의미하는 메가와 살인자를 의미하는 라니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5에서 7m에 이르고 무게가 약 500kg으로 추정되는 현존하는 가장 큰 도마뱀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캥거루, 왈라비, 그리고 다른 파충류를 포함한 다양한 큰 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성 포식자였습니다. 메갈라니아의 이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톱니가 있어서 질긴 고기를 효과적으로 물고 뜯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또한 안쪽을 향해서 힘겨운 먹이를 잡는 것을 도왔습니다. 현대의 모니터 도마뱀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메갈라니아와 살아있는 친척들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갈라니아는 몸의 크기에 비례하여 더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바위 지형에서 더 효율적인 달리기와 민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포식자였지만 생태계에서 다른 큰 육식동물과의 경쟁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류 사자와 짧은 얼굴의 거대한 캥거루, 메갈라니아와 공존했던 두 종이었습니다. 7번 네오코에루스는 오늘날 카피바라와 밀접하게 관련된 멸종된 설치류 속입니다. 이것은 약 250만 년에서 12,000년 전인 플라이스토세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네오코에루스 화석 유적은 비교적 큰 설치류를 묘사하며 어떤 종은 길이가 2m에 이르고 무게는 450kg이 넘습니다. 현대 카피바라와 마찬가지로 네오코에루스는 강, 호수 및 기타 수역 근처에 사는 반수생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최대 20마리의 무리 또는 무리를 이루어 사는 비교적 사회적 동물이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것은 포식자로부터 약간의 보호를 제공하고 자원 공유를 용이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네오코에루스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땅을 파고 먹이를 찾기 위해 사용되는 크고 구부러진 앞니였습니다. 또한 포식자에 대한 자기 방어를 위해 이 이빨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꽤 크고 당당한 설치류였지만 여전히 포식에 취약했습니다.
화석 유적을 조사한 결과 엄니를 가진 큰 고양이와 큰 곰과 같은 육식동물이 네오코에루스를 사냥한다는 증거가 밝혀졌습니다. 6번. 무서운 늑대는 남아메리카의 플라시스토세 후기에 살았던 멸종된 객가동물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늑대를 빙하기와 연관시키지만 사실은 플라이스토세 초기인 약 190만 년 전에 진화했습니다. 무서운 늑대는 현대의 어떤 늑대종보다도 더 넓고 더 무겁고 훨씬 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깨 높이가 약 76cm였고 무게는 90kg이었습니다. 그들의 두개골은 길이가 30cm까지 이를 수 있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했죠. 무서운 늑대는 무리를 지어 종종 발견되었고 들소와 말과 같은 더 큰 동물들을 사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들의 먹이를 끌어내리기 위해 그들의 강력한 턱과 이빨의 조합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늑대에 발견된 화석은 이것이 100만 년 전에 미국을 걸어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검치 호랑이와 털복숭이 매머드와 같은 많은 다른 매력적인 동물들과 공존한 것이죠.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무서운 늑대가 텔레비전 시리즈 왕자의 게임을 포함한 대중문화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5번. 만약 공룡, 악어, 그리고 거대한 곰이 이 땅을 지배했다면 아마존 지역의 물은 아마도 메갈로돈에 의해 서식했을 것입니다. 메갈로돈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였으며 이것의 길이는 24m에 이르고 무게는 100톤까지 나갈 수 있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거대한 이빨을 의미하고 이것은 대략 2300만 년에서 260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메갈로돈의 이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톱니 모양이며 길이가 18cm에 달합니다. 이것들은 먹이에 단단한 살을 물고 뜯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메갈로돈은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과 같은 다양한 큰 해양동물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지배적인 포식자였고 경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대한 크기와 인상적인 사냥 능력에도 불구하고 메갈로돈은 멸종되었다고 믿어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메갈로돈이 훨씬 더 최근까지 생존했다고 추측하고 거대한 미확인 바다 생물의 목격이 실제로 그것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바다의 10%만이 탐험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이 오늘날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4번. 헤노도는 약 4,900만 년에서 1,600만 년 전에 살았고 일부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남아메리카를 포함한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길이가 거의 3.6m에 이르고 무게가 900kg에 이르는 그 시대의 가장 큰 육식성 포유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헤노도는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아마 빠른 달리기를 하고 있고 먹이를 쫓고 포획하기 위해 속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헤노돈의 일부 종은 길고 무거운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사냥하는 동안 균형을 잡기 위해 이것들에 의존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포식자였지만 일부 종은 잡식성이었고 먹이가 부족할 때 과일, 견과류, 그리고 식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헤노돈의 이빨은 사냥 스타일에 적응했고 종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양했습니다. 일부 종은 거대한 이빨과 턱 또는 단단한 피부나 뼈를 가를 수 있는 특수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동물을 먹었지만 주로 특이한 포유동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헤노돈은 현대의 하이에나와 밀접한 관련이 없었고 실제로 곰과 물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3번. 200만 년 전 아마존 열대우림 위에 거대한 그림자가 거대한 박쥐에 의해 만들어졌더라면 여러분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거대한 흡혈박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박쥐보다 30% 더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 250만 년에서 1만 1천 년 전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멸종된 흡혈박쥐종입니다. 이 박쥐는 날개 길이가 50cm, 몸무게가 60kg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흡혈박쥐 중 가장 큽니다. 다른 흡혈박쥐들처럼 이 박쥐는 주로 다른 동물들의 피를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박쥐는 사슴이나 땅나무늘보와 같은 큰 포유동물도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흡혈괴물로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흡혈박쥐는 다른 동물들의 개체군을 조절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많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거대한 박쥐의 화석잔해는 브라질과 칠레를 포함한 남아메리카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석은 이 박쥐가 초원 지역에서 살았고 낮에는 동굴이나 다른 보호된 공간을 보금자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박쥐들의 군락지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2번. 우리가 이 새에 대해 배우는 모든 것이 이전보다 이 새를 더 무섭게 만듭니다. 많은 생명체들이 일반적으로 무섭다고 묘사될 수 있지만 공식 이름이 테러새라면 여러분은 그것이 사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중신대 시대의 지금의 아르헨티나에 살았던 거대한 테러스입니다. 이 종은 사르미엔토층에서 발견된 화석 유해를 기반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높이가 3m에 달하고 무게는 270kg에 달하는 역대 가장 큰 비행 없는 새로 알려진 새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포식자였고 존재하는 동안 남아메리카에서 지배적인 육상 포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새는 작은 포유류, 파충류, 그리고 다른 새들을 포함하는 먹이를 잡고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거대한 갈고리 부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리는 또한 열린 뼈를 부수고 골수를 뽑아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테러스의 팔다리 구조는 이것이 먹이를 빨리 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빠른 달리기 선수였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의 다리는 길고 힘이 세며 큰 발톱이 있고 발은 작고 기능이 없는 날개가 있습니다. 테러새는 숲과 초원을 포함한 다양한 서식지에 살았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1번 티타노보아는 콜롬비아 북동부에 있는 현재 라과이라에 살았던 멸종된 거대뱀의 속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티타노보아는 약 6천만 년에서 5,800만 년 전인 팔레오세 중기와 후기에 존재했습니다. 이 종은 캐레윤층에서 발견된 화석 유해를 기반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티타노보아가 지금까지 발견된 뱀 중 가장 큰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뱀은 자동차만큼 무거웠고 거의 13m의 길이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독이 없었더라도 이것은 큰 동물들을 공격하고 집어삼킬 수 있는 강력한 포식자였을 것입니다. 뱀은 그 당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 속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호흡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것이 왜 그렇게 컸는지를 설명해주죠. 티타노보아의 엄청난 크기는 높은 수준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때문일 수 있고 이것은 식물이 더 크게 자랄 수 있고 충분한 식량원을 제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티타노보아가 멸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거대한 뱀은 여전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가끔 발견됩니다. 당신은 어떤 멸종된 동물을 다시 보고 싶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